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소득세를 최소한 1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방법만 잘 알더라도 세금을 1년에 1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겁니다. 사장님들이 알바라든가 직원을 고용한 다음에도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고를 한 건 뭐냐면 세무서에다가 원천세 신고라 그래가지고 인건비를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셀프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만약에 세무사를 고용하신다 그랬을 때는 내가 직원을 알바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을 들어주는 일반 직원들이죠. 두 번째가 프리랜서 아니면 사업소득자라고 하는데요. 3.3%라고 주로 얘기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보험 설계사라든가 자동차 영업사원 아니면 어떤 이제 특정한 그 일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사업소득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되죠.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를 다 들어줘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4대 보험료가 급여의 한 20% 정도 됩니다. 꽤 많죠. 요새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 넘는데 200만 원의 20%니까 한 40만 원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40만 원을 회사에서 다 내냐? 그건 아니고요. 반반씩 해서 회사에서 10%를 내고 20만 원을 내고 직원 월급에서 한 20만 원 정도 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좀 내야 되니까 좀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로자가 10인 미만이고 월급이 26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은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사업주한테도 지원을 해주고요. 직원한테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80%씩 3년이나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료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대신 이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때는 보험료가 연체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연체 안 되도록 자동이체 통장에 충분한 자금을 넣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을 뽑았을 때는 직원 1명이 늘어났다고 하면은 1년에 적게는 700만 원에서 많게는 1200만 원까지 고용증대 세액공제라고 해줍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는 게 뭐냐면 직원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용을 창출했다. 그래서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하시는 사장님인데 직원 3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3년 동안 1억이나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을 고용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도 해주고 또 나라에서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해주기 때문에 일거양득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우리 회사에 사무실에 고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일이라든가 특정한 용역에 대해서 그 업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자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1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은 3.3%를 공제한 후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100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3만 3천 원을 공제한 나머지 96만 7천 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일용직이 있는데요. 일용직은 1개월에 7일 이내 그리고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일용직도 4대 보험을 다 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장님이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이 있다거나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를 했다거나 목돈으로 지출한 게 있다고 하면은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좀 용어가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만약에 그랜저를 구매하셨어요. 그러면 그랜저를 보통 몇 년 타시죠? 보통 짧게는 한 3년도 타고 5년도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길게 타면 한 10년도 타고요. 한 번 구입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쓰는 물건을 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 만약 23년에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23년도에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같은 게 보통 5년을 인정해 줍니다. 세법에서. 그래서 사장님이 만약에 4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 그러면 나누기 5년을 하면은 1년에 8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년에 800만 원씩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또 사업 초기에 사장님 인테리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게에. 그럼 적게는 2, 3천만 원도 들고 많게는 5천만 원 1억도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통 생계화사를 받죠. 근데 간혹 안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장 지출 내역이라도 잘 챙겨가지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담당하는 세무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장부에 기록을 해가지고 그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차량이라든가 이런 인테리어가 내 장부에 잘 잡혀 있나 한번 확인하고 싶다고 하시면 지금 담당하는 세무사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우리 고정자산이 어떤 게 잡혀 있는지 한번 고정자산 관리 대장이라는 걸 달라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 차량도 이렇게 고정자산에 잡혀 있구나. 이런 인테리어 한 것도 시설 장치로 잘 잡혀 있구나. 이런 것도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접대비와 이자 비용을 잘 챙기는 게 좋습니다. 접대비라는 건 거래처에 내가 거래 관계를 유난하게 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조사비죠. 그러니까 축의금이나 부의금. 그걸 어떻게 비용 처리하냐면요.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청첩장을 캡처 뜨고 부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문자를 캡처 떠가지고 담당 세무사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사업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도 그 경비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자만 가능한 겁니다. 신고 기간에 이자 비용을 그 은행에서 발급받아가지고 그걸 세무사한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득공제를 잘 챙기는 겁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아시죠? 본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 근데 가장 많이 누락되는 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소득활동을 안 하시고 집에 계시다. 내가 굳이 모시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근로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는 거고요. 다른 뭐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 다른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인당 15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70세 이상이면 추가로 또 100만 원까지 또 소득공제가 가능하니까요. 단 주의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고 저를 비롯해서 형제가 있는데 나만 부모님 공제를 받아야지 또 부모님 공제를 받고 형제도 또 부모님 올려가지고 또 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중공제가 되고 나중에 한쪽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형제 중에 한 명만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도 전액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국민연금을 매달 잘 내고 그 부분도 있고요. 또 과거에 만약에 못 낸 게 있다. 그래도 그걸 만약에 내더라도 소득공제가 되니까요. 은퇴 준비라든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내면 이 소득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세 번째로 노란우산공제라고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라고 하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소득공제가 가능한 유일한 금융상품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소득 금액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 원, 4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300만 원 공제해 주고요. 1억이 초과할 경우에는 20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절세 효과가 큽니다. 만약에 소득 금액이 1억인데 300만 원을 공제받았다 그러면 그 구간이 세율 구간이 38.5% 구간입니다. 그러면 대략 115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115만 원을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 좋은 것은 사업이 만약에 망해서 내가 빚을 져가지고 하더라도 이 통장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약관 대출 받을 수가 있고요. 가입한 지 10년 이상이면서 60세 이상이면 찾아 쓸 수도 있고요. 또는 폐업을 했을 때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중간에 만약에 해약을 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세액공제 금융상품이 있거든요. 퇴직연금 IRP랑 연금저축입니다. 사장님께서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세액공제라는 것은 내가 낼 세금에서 깎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를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가지고요. 퇴직연금 IRP랑 연금저축을 합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금저축 하나만은 600만 원이고요. 퇴직연금 IRP랑 합쳐가지고는 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900만 원을 다 납입했다고 그랬을 때는 12%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108만 원. 거기다가 지방세까지 118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가 인건비 신고를 잘 하자. 두 번째가 차량이라든가 인테리어 같은 고정자산이 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하자. 세 번째로 접대비나 이자 비용 처리를 하자. 네 번째로 소득공제가 되는 국민연금이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자. 다섯 번째로 퇴직연금 IRP나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자. 이것만 잘 지키더라도 사장님께서 연애 최소 100만 원 이상은 소득세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정보가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